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헤어샵을 운영하는 김한나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은 단호크리닉과 함께 재밌는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을 하실 때 여러분들 어려움이 되게 많으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염색은 풍부한 지식과 많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만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염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레벨 스케일에 대해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샵에 이런 레벨 스케일이 있죠. 레벨 스케일을 어떤 때 사용을 하시나요? 고객님이 오시면 이렇게 얼굴에 대서 고객님께 자, 염색 상담을 하실 때 쓰시잖아요. 레벨 스케일은 명도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명도 뒤에 숨어있는 레벨 스케일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스케일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회사마다 레벨을 4번에서 15번까지 레벨 스케일 이렇게 명도만 표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블리치 레벨이라고 써있죠. 여기는 4번은 레드, 5번 레드, 오렌지, 6번 오렌지, 7번 옐로우 오렌지, 8번 옐로우, 9번 라이트 옐로우, 10번 페일 옐로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발이 톤이 올라갈 때마다 이 색소들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자, 브릿지 레벨에 시작되는 색소를 알았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색소를 알 수가 있겠죠. 겉으로 보이는 명도가 아니라 머리카락 속에 숨어있는 색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4번에서 6번 레벨에는 주로 붉은색, 동양인에게 포함되어 있는 유멜라닌이죠. 젓갈빛 색소가 가장 많으세요. 그 다음에 7번에서 9번에는 레드나 오렌지, 10번에서 11번에는 오렌지 빛이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13번에서 그 이상에는 모발은 거의 다 베이스가 노란색이 됩니다. 그러면 염색을 하실 때 전혀 생뚱맞게 4번 레벨에 이쪽 하이 레벨에 있는 색을 바르면 절대 염색은 성공할 수가 없겠죠. 모발이 갖고 있는 베이스 색상에 맞춰서 염색을 권하신다면 여러분은 염색에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에서 6번의 대표적인 색상을 말씀드리면 레드 와인, 레드 브라운, 초코 브라운, 레드 등 주로 붉은색 계열의 염료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7번에서 9번 레드나 오렌지에는 주로 두 가지 염료가 함유되어 있는 오렌지, 레드 오렌지, 오렌지 브라운, 레드 브라운 등 이쪽의 계열의 염색을 권유해드리면 되겠죠. 10번에서 12번 쿠퍼나 오렌지 계열에는요, 쿠퍼 오렌지, 쿠퍼 브라운, 라이트 오렌지 등 주로 오렌지 계열 염색을 하시면 되고요. 옐로우 빛이 강한 14에서 16 레벨에서는 옐로우, 라임, 카키, 애쉬, 매트 등 염색이 가능하십니다. 자, 18에서 20 레벨이 되시면은 모발 자체가 전부 다 베이스 톤으로 바뀌게 돼요. 18에서 20 레벨의 모발이 최대치가 되는 하이 레벨이 되시면 모발의 전체적으로 이제 베이스 톤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때는 모발 자체의 색상이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원색이 가능하세요. 하늘색도 가능하고요. 핫핑크도 가능하고 연핑크도 가능하고 여러분이 요새 유행하는 모든 컬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샵에 보면 다양한 컬러 차트가 있죠. 컬러 차트가 있으면 그래 바로 이 색을 바르면 이게 나을 거야 하고 당연하게 땡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육을 받다 보면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분포가 되어 있는 교재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레벨 스케일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차트를 보시고 땡큐가 아닌 띵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닉 컬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왜 하느냐면 염색에 의하여 유실될 단백질 또는 이미 유실된 단백질을 채워줌으로써 컬러의 유지력 보강과 모발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중, 후처리제를 이용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발과 컬러를 완성한다. 이 말은 곧 바로 크리닉을 반드시 하시면서 염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크리닉의 시술 순서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자, 위의 레시피는 극손상 또는 탈색을 수치하려 하는 모발에 맞추어 놓은 레시피거든요. 손상이 클수록 크리닉은 다양하게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CT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는 세라마이드 트리트먼트예요.
손상된 모발의 큐티클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감소될수록 외부 자극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거칠고 날리고 수분이 없어서 건조해지고요. 손상을 배가시키거든요. 그때 세라마이드 성분을 가득 채움으로써 수분과 보호막이 생겨나 윤기와 보습 역할 또는 모발의 탄력을 돕는다. CT에 대해서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CT에는 케라틴 단백질과 세라마이드 지질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있는 케라틴 단백질은 모발의 모 수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뼈대 구축을 해주고요. 세라마이드 성분은 큐티클, 곧 에피 엑소 엔도 큐티클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세라마이드 성분은 주로 화장품의 주 원료잖아요. 모발에 문지기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대문을 잘 지키면 내가 갖고 있는 안에 있는 단백질들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으로 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CT와 물은 1대4 비율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K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T는 케라틴 트리트먼트예요. 모발의 주 성분인 케라틴 단백질로 전 후처리가 가능합니다. 베이스 전처리제로 가장 좋은데요. 자, 펌이든 컬러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모발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모피질이죠. 모피질에 살을 가득 채워야 컬도 더 오래 가고요. 컬러의 유지력도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되겠죠. 자, 제가 중간에 리포점 작업을 넣어봤습니다. 리포점 작업은 극손상이거나 손상이 크거나 그런 고객님께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자, 저온 매직기를 이용하여서 모발 속까지 크림제 침투를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온 매직기로 2번에서 3번 정도 가볍게 프레스 작업을 해서 하는데요. 순서는 사이드에서 백 쪽으로 손상이 먼저 심한 것부터 작업을 하시고요. 손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리포좀 작업을 하시고 바로 그 위에 염색제를 도포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도포하시고 만일에 색소가 부족하다 그럴 땐 또 다른 틴트 작업을 통해서 색소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는 가장 편하게 안정적으로 하실 거면은 리포좀 작업을 했던 전처리제들을 살짝 헹궈낸 다음에 다시 모발에 따라서 CT나 KT를 보충해 주시고 염색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처리 작업이 잘 되었으면 이제 염색 도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의 시술 시간이 다 되었으면은 BT를 이용해서 pH를 조절해 줄 건데요. 자, 알칼리화된 모발을 등전화시켜주는 버퍼 작용도 하고요. 케미컬도 제거해 주고 샴푸 5분 전 두피부터 모발에 전체적으로 발라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샴푸로 헹궈낸 다음에 샴푸대에서 버퍼를 다시 한번 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BT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모발이 하이라이트 톤으로 갈수록 모발에는 케미컬 요소가 아주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 안에는 황산염이라는 애들이 모발 속에 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황산염은 모발 속에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단백질까지 다 갉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을 빼줘야겠죠. 그런 걸 작업을 케미컬 제거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BT를 통해서 여러분도 모발을 건강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염색 시술이 끝나면 약산성인 너리싱 샴푸를 이용해서 샴푸를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님이 누워 계시는 그 샴푸대에서 바로 후처리제인 아미노 트리트먼트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모발을 부드럽게 에멀전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자연 방치 10분 정도 고객님도 긴 시간 힘드셨잖아요. 편하게 씻을 수 있도록 방치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후처리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냥 에센스 하나만 바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베이스에 보습제가 따로 나와 있어요. AS라고 이 제품은 모발에 부족한 수분들을 충분히 한 번 더 채워주는 제품이거든요. 자, 이 제품을 바르고 50% 정도 건조한 다음에 ST 마무리 에센스를 이용해서 시술을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술은 탈색을 할 거기 때문에 탈색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팁인데요. 여러분이 이걸만 아셔도 탈색을 하시는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탈색의 첫 번째 팁입니다. 모피질 내 멜라닌 파괴 순서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든 시술은 목피질에서 이루어지죠. 목피질의 최외측에서는 파란 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까맣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피질층 중간층에는 빨간 색소가 자리를 하는데요. 가장 입자가 커요. 그 다음에 피질층 가장 안쪽에는 노란 색소가 있습니다. 탈색 진행 과정에 따라서 블리치 레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탈색 순서에 따라서 언더커트를 파악이 되셨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연모제를 넣어서 결과 색상을 얻으시면 염색이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보색 적용이 필수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보색 공부 많이 하셨죠? 빨강은 초록, 파랑은 주황, 노랑은 반대. 내가 갖고 있는 색에 정반대 색상을 넣었을 때 베이스 자체를 부드럽게 중화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탈색 테크닉 두 번째 팁입니다. 목적색 타겟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염색은 크게 난색과 한색으로 쉽게 나눌 수가 있죠. 난색은 따뜻한 색이고요. 한색은 차가운 색이에요. 난색은 주로 낮은 레벨에서 시작이 되고 이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한색은 위에 높은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7번에서 10번 레벨의 베이스가 레드, 오렌지 이 정도의 레벨 언더코트에서는 마호가니 이 정도 가능하시고요. 10번에서 12번은 오렌지나 옐로우 이 정도 언더코트에서는 쿠퍼 가능하시고요. 10에서 14레벨에서는 주로 이제 옐로우 오렌지에서 페일 오렌지죠. 이때는 골드가 아주 쉽게 표현이 됩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 13레벨 이상에서 되는데요. 탈색 한 3번 정도 하셔야 되고요. 카키는 10레벨 이상에서 이루어지는데 탈색 1번에서 2번. 이거는 더 밝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에 따라서 탈색의 횟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탈색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작업을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고객님이 염색에서 까만색을 발랐을 때 블랙 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원색 컬러였던 거를 다른 색, 빨강에서 뭐 초록색으로 간다든가, 한색에서 난색으로 한색으로 옮기는 컬러 체인지, 또는 버진, 톤업은 너무 한 번도 염색 안 했던 머리는 쉽게 톤업이 되지 않죠. 이때 쓰는 탈색 테크닉,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될 멋내기 톤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탈색제를 쓰실 때는요, 단우클리닉에 있는 CT, KT, AT를 기본적으로 10% 정도 섞어서 쓰시면 돼요. 탈색 2회가 되면은 이때부터 BT가 쓰시는데요. BT를 10%, 탈색 3회부터는 BT를 20% 쓰시면 모발이 훨씬 더 클리닝 효과가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새 한류 스타들이 많죠. 자, 예쁜 원색 컬러를 하고 있는 스타들이 예뻐서 그 사진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따뜻한 계열의 핑크, 핫핑크 또는 이렇게 연한 핑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계열의 청색 계열도 있죠. 애쉬톤도 있고 민트, 그린 여러가지 컬러들이 있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세요? 금방 공부한 레벨 스케일이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자꾸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염색이 한층 더 재밌어지실 것입니다. 자,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해봤어요. 샵에서 가장 응용을 많이 하는 것들인데요. 여러분이 염색을 공부하실 때는 실내와 실외의 색깔을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같은 핑크레드인데도 전혀 다른 색상처럼 보이시죠? 이거는 작년의 제 모습인데요. 자, 하던 투톤 컬러를 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색의 투톤 컬러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건 천연 브릿지 모발이세요. 염색을 계속 하고 싶은데 머리가 너무 상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 권해드리면 좋은 게 가볍게 컬러만 내드릴 수 있는 틴트를 하시면 굉장히 남자친구가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연예인 사진 따라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3톤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2가지 톤만 비슷하게 연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모발에 브릿지를 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컬러를 했어요. 그러면은 2가지 색상이 나오겠죠. 근데 2가지 색상만 나오는 게 아니죠. 한 달 후에는 그 색이 빠지면 2차, 3차 색이 나오는 게 되는데요. 자, 한 달 후에 커트를 하러 왔더니 이렇게 오렌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붉은색 염료만 발랐던 모발은 7, 8레벨 기본적으로 톤업이 되어 있었거든요. 색의 흐름 또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염색은 굉장히 재밌어요.
자, 너무나도 많이 아픈 극손상 모발입니다. 이런 모발은 전체 염색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이럴 때는 발리아주 기법을 쓰시면 돼요. 모발 사이사이에 전혀 반대되는 색이나 또는 유사색을 넣어줌으로써 모발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예쁘게 연출할 수가 있는 아주 쉬운 기법이고요. 여러모로 응용해 보실 수도 있고 하단 밑에 소개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투톤 컬러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가 애쉬 그레이하고 카키 브라운 염색을 해드렸었는데요. 탈색 2번, 탈색 3번 정도 해서 먼저 카키 한 다음에 애쉬를 연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다발을 준비를 했거든요. 모다발을 통해서 염색을 해볼 거고요. 크린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모다발 피스를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굉장히 연모죠. 그 다음에 이것은 손상이 굉장히 심한 모발이에요. 지금 샴푸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바로 CT 전처리제를 할 건데 CT를 뿌렸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고객님 머리에 하신다면 더 바르기 쉽겠죠, 모다발보다. 자, 고객님 머리에 할 때는 가온 10분 정도 하셔야 돼요. 비닐 캡을 씌우고 롤러볼을 돌리시면 되겠죠. 자, 모다발이기 때문에 드라이로 건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T를 분무한 다음에 자 드라이로 어느 정도 건조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손상이 심할수록 CT를 뿌리면요 모발이 되게 또 거품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이 이렇게 짱짱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 클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도포하지 마시고요. 모발 전체에 골고루 한 다음에 가온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CT 전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손상되어 있던 모발이 자, 세라마이드 성분이 차니까 좀 이렇게 자 모발이 이렇게 딱딱하게 됐죠. 그다음 KT 클리닉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도포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꼼꼼히 도포를 하신 다음에 비닐 캡을 씌워서 가온 처리 10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상이 심하지 않으면 드라이 건조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KT 두 번째 클리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짜서 고객님 있다면 손에다 굳이 이렇게 비비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손으로 이렇게 핸들링해서 모발에 도포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다시 한번 모발에 하실 때는 좀 더 섹션을 꼼꼼히 떠서 잘 발라주셔야겠죠. 단백질을 모피질 내에 살을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도포를 하신 다음에 저온 매직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저온 매직기를 보시면 80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온 매직기를 제가 80도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80도를 설정한 이유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온도가 있어요. 단백질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거든요. 그 온도는 60도예요. 60도에서는 단백질이 가장 많이 번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모발에 프레싱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모발과 실내 기온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발에 직접적으로 닿는 열은 60도가 되는 거예요. 20도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기온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싱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모발에 매직기라고 해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안 되시겠죠. 부드럽게 살살살. 손상이 너무 크시면 절대 빗질을 하지 마세요. 빗질을 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섹션별로 떠서 부드럽게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고요. 횟수가 증가할수록 모발이 이렇게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모발이 빛이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모발을 가득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공식은 2에서 3회지만 수회 더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단 모발이 이보다도 더
극손상일 때는 온도를 더 낮추셔야겠죠. 80도도 제법 따뜻한 온도거든요. 자, 여러분께 탈색제 쉽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볼에다가 산화제 넣으시고 탈색제를 집어넣어서 타시잖아요. 잘 섞이세요? 잘 안 섞이시죠? 자, 그럴 때는 볼은 버리시고 공병을 이용하세요. 공병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보시고 용량을 계산하시기도 편하시고요. 훨씬 더 섞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약재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산화제를 먼저 부으시고요. 그 위에 가루를 넣으면 많이 흘리잖아요. 때문에 깔때기를 이용하시고 탈색제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마구 흔드시면 됩니다. 마구 흔드시면 일제와 이제가 잘 섞어지기 때문에 도파하실 때도 편하고요. 모발에 얼룩이 생기지 않아요. 자, 충분히 섞일 때까지 잘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해 놓은 모다발에 탈색제를 도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샵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런 피스를 자주 만드는데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염색 공부도 되게 쉽고 재밌어져요. 자, 모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먼저 밑에 쪽에 이렇게 한 다음에 골고루 도포를 해야겠죠. 너무나 고맙게 고객님들이 저희에게 커트를 통해서 모발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모발에 탈색제를 도포를 하였습니다. 30분 후에 여기 위에 BT를 이용해서 모발의 등전점을 찾아주고 케미컬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염색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반복 학습이거든요. 자, 고객님 머리를 자르고 나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세요. 탈색을 횟수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같은 붉은색에 같은 오렌지색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또 염료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라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다 보면은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를 섭렵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PH 페이퍼 있으시죠? PH 페이퍼에 아까 다뒀던 탈색약을 PH 페이퍼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가 9번, 10번 대 보이시나요? 굉장히 과알칼리죠? 자, 이때 BT의 작용을, BT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BT. 보이세요? 와우. pH가 5대로 바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실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아까 톤업을 이제 한 번 정도 했고요. 여러 개의 피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사용할
약재는 핑크레드예요. 핑크레드 믹스톤이거든요. 믹스톤은 이제 기본 밑에 쪽 10레벨 이하라든가 여러가지 염색약에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모발이 이렇게 보면 피스가 밝은 게 많죠. 이럴 때 틴트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자, 오늘은 핑크레드가 모발 베이스에 따라서 어떤 색으로 변화하는지 한번 모발에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CT, KT, AT, BT 네 가지 제품을 넣었습니다. 비커에 넣고 제가 양을 조절을 했고요. 이거를 잘 섞어서 염색지에다 넣을 거예요. 사용하는 총량은 염색약의 10%입니다. 데미지가 크면 BT가 더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모발에 탄력 있고 2차, 3차 손상이 오지 않아요. 염색약에다 넣고 염색약에 고루 잘 섞이도록 만들겠습니다. 희석이 완전히 되었을 때 염색약에 모발에 도포할 거고요. 단 여기서 재미있는 팁 하나. 염색약을 쓰실 때 일제를 여러 가지를 배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를 섞으실 때 일제를 먼저 뭐 하나 둘 세 가지 색제이면은 일제를 먼저 다 섞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를 넣으시고요. 탈색약을 만들 때는 이제를 먼저 넣은 다음에 탈색 가루를 위에다 넣어야 약을 섞기가 훨씬 편하세요. 자, 염색약을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이 날리지 않게 먼저 발라서 피스를 만드는 것은 내가 염색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 레벨, 그 다음 색깔을 뺐을 때 레벨, 내가 만든 색상의 레벨, 이 세 가지를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꼭 이 차이를 두고 염색제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상이 너무 심하면 과도한 빗질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꼼꼼히 좌로우로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틴트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15분 후에 BT를 뿌리고 헹구고 그 다음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 컬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BT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BT를 도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염색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두피에서부터 모발까지 전부 다 바르는 방법이 있고, 염색제를 헹궈내고 샴푸대에서 다시 한번 그 케미컬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포해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피스이기 때문에 바로 피스 위에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모발에 BT를 도포했을 때는
부드럽게 에멀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믹스톤을 하고 에멀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세요. 물들면 안 빠져요. 일반 염색제가 아닙니다. 믹스톤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쁜 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믹스톤을 활용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도포가 끝나면 헹구고 마무리제인 아미노산 트리트먼트인 AT를 이용해서 후처리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간의 시간에 몇 개 피스를 더 많이 준비해 봤거든요. 자, 확실히 크리닉과 함께 이렇게 염색을 하면 모발이 훨씬 더 힘이 있고 빛나는 거 보이세요? 손상보다는 그냥 컬러만 입은 건강한 모발로 보이거든요. 자, 반드시 크리닉과 함께 컬러를 해보시면 더 좋고요. 이게 모발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같은 연모제일지라도 자, 레벨 스케일 명도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죠. 명도에 따라서 같은 색도 어떤 색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연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염색 공부를 할 때 자, 이거는 산화제 비율에 따라서 같은 핑크인데도 색이 다양하죠. 그 다음에 보라색이에요. 보라색도 이렇게 투톤도 해보실 수 있고요. 다양하게 색감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따뜻한 계열로 준비를 다 했는데요. 어떠세요? 예쁘죠?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컬러예요. 정답은 곧 베이스가 20레벨 정도로 이렇게 밝아야지만 이런 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꼭 알고 염색약을 도포를 해보세요. 오늘은 다노 크리닉 제품과 함께 재밌는 컬러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자, 컬러도 다양하게 알고 알 수 있었지만 크리닉 제품이 뭐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시라면은 제품이 어떤 성분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적재적소에 쓰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치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노 크리닉과 함께 재밌는 염색 공부를 해서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